서연은 태호가 건넨 고 회장의 비밀 재단 자료를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자료 속에는 30년간 운영된 선우재단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사회복지재단이었지만 실제로는 불법 입양, 알선, 출생신고, 조작, 증거인멸을 전담하는 조직이었습니다. 재단 이사진에는 판사, 검사, 의사, 언론인 등 각계 실세들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서연은 재단 운영 일지에서 자신 외에도 최소 12명의 아이들이 같은 방식으로 처리됐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모두 재벌가와 정치인 집안의 불편한 아이들이었습니다. 명자는 교도소에서 이 소식을 듣고 경악합니다. 나는 피해자였어. 비서실장 강민석이 모든 걸 주도했어. 나는 그저 따랐을 뿐이야. 면회실에서 명자는 서연에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서연을 낳았을 때 고 회장은 경로했고 비서실장 강민석이 나타나 모든 걸 깨끗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명자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거부하면 일가족 전체가 위험했으니까요. 서연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명자를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여전히 공범으로 봐야 할까요? 태호는 재단의 현재 이사장이 누구인지 추적합니다. 놀랍게도 현 이사장은 강민석의 딸 강서희였습니다. 그녀는 현재 국회의원이자 차기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서연은 강서희를 직접 만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강서희는 냉소적으로 말합니다. 과거는 과거예요. 이미 끝난 일을 왜 들추려고 해요? 당신은 잘 살고 있잖아요. 서연은 분노합니다. 나 말고 다른 11명은요? 그들의 삶은요? 지우는 회사 내부 조사를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남긴 비밀 금고를 열자 거기엔 강민석과 주고받은 서신, 금전 거래 내역, 그리고 처리 완료 명단이 있었습니다. 지우는 충격에 빠집니다.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모두 공범이었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모든 자료를 넘기며 말합니다. 이제 당신이 결정해. 우리 가족을 지킬 건지 진실을 밝힐 건지. 서연은 단호하게 답합니다. 둘 다 할 거예요. 진실을 밝히면서 우리 아이만큼은 지킬 거예요. 서연은 강민석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그는 30년 전 고 회장의 최측근으로 모든 더러운 일을 도맡았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10년 전 갑자기 실종됐고 공식적으로는 해외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태호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정말 죽었을까요? 사망 진단서를 추적하자 위조된 흔적이 발견됩니다. 강민석은 살아있습니다. 서연은 강서희를 다시 찾아갑니다. 이번에는 증거를 들이밉니다. 재단 운영 일지, 금전 거래 내역, 12명의 피해자 명단. 강서희의 얼굴이 굳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다고 해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서연은 눈치챕니다. 강서희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세요. 아니면 이 자료 전부를 언론에 공개하겠어요. 강서희는 마지못해 동의합니다. 일주일만 주세요. 명자는 교도소에서 옛 기억을 되살립니다. 강민석은 언제나 침착했습니다. 공포스러울 정도로. 여사님 걱정 마세요. 아무도 모를 겁니다. 아기는 좋은 곳으로 갈 거예요.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명자는 서연에게 편지를 씁니다. 강민석을 조심해. 그는 괴물이야. 감정이 없어. 그는 사람을 물건처럼 다뤄. 일주일 후 강서희는 서연을 외딴 산장으로 안내합니다. 아버지가 여기 계세요. 하지만 경고할게요. 아버지는 당신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산장 안 휠체어에 앉은 노인이 있습니다. 강민석. 그는 10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반신불수가 됐습니다. 하지만 정신은 또렷합니다. 서연을 보자 비웃듯 말합니다. 왔군. 30년 만에. 내가 그 아기였어? 강민석은 담담하게 말합니다. 나는 명령을 따랐을 뿐이야. 고 회장님이 시킨 일이지. 나는 도구였어. 그리고 너희도 다 도구였고. 서연은 분노를 사기며 묻습니다. 다른 11명은 어디 있어요? 강민석은 고개를 젓습니다. 모르지. 기록은 다 태웠어. 내 운이 좋았던 거야. 살아남았잖아. 서연은 녹음기를 켭니다. 이 모든 걸 인정하시는 거죠? 강민석은 웃습니다. 인정해서 뭐가 달라져? 난 이미 죽은 사람이야. 서연은 강민석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른 11명의 피해자를 찾아야 합니다.
태호와 함께 재단 자료를 분석하던 중 한 가지 패턴을 발견합니다. 모든 아이들은 같은 보육원을 거쳤습니다. 은혜보육원. 하지만 이 보육원은 15년 전 폐쇄됐습니다. 서연은 옛 보육원 터를 찾아갑니다. 낡은 건물, 녹슨 간판. 하지만 인근 주민의 증언으로 단서를 얻습니다. 그 보육원 원장, 지금 요양원에 계세요. 요양원을 찾아간 서연. 노안으로 기억이 희미한 원장은 서연을 보자 눈물을 흘립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원장은 떨리는 손으로 낡은 수첩을 꺼냅니다. 거기에는 12명의 이름과 특징이 적혀 있습니다. 이 아이들 다 기억해요. 밤에 온 검은 차, 두꺼운 봉투. 서연은 수첩을 받아들고 약속합니다. 제가 이 아이들을 찾을게요. 꼭. 서연은 12명의 명단을 하나씩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정우진. 기록상으론 해외 입양됐지만 입양 서류는 위조였습니다. 두 번째, 김하늘. 5살 때 사망 처리됐지만 사망 진단서 역시 가짜. 세 번째, 이서준. 추적 끝에 현재 30대 중반의 변호사로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서연은 이서준을 찾아갑니다. 이서준은 처음엔 경계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저는 평범하게 자랐어요. 하지만 서연이 은혜보육원 수첩과 DNA 검사 제안을 하자 그의 얼굴이 굳습니다. 사실 저도 의심했어요. 제 출생 기록이 이상했거든요. 이서준은 어릴 적 꿈에 자주 나타나는 장면이 있다고 합니다. 검은 차, 울음소리, 그리고 미안하다는 여자의 목소리. 서연은 이서준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습니다. 이서준은 충격에 빠집니다. 하지만 곧 결심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나머지 10명도 찾읍시다. 우리 모두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두 사람은 연대합니다. 서연은 깨닫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서준은 법조인으로서의 전문성을 제공하고 서연은 재벌가 내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피해자들의 연대가 시작됩니다. 서연과 이서준은 나머지 9명을 찾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닙니다. 네 번째 피해자 박민선은 현재 의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최지우는 프랑스로 입양돼 파리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한소율은 불행히도 10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일곱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는 추적이 쉽지 않았습니다. 기록이 완전히 말소되거나 조작돼 있었습니다. 강서인은 서연에게 경고합니다. 이제 그만두세요. 당신이 건드리는 건 단순한 과거가 아니에요. 현재 권력 구조 전체예요. 재단 이사진에는 현직 대법관, 국회의원, 재벌 총수들이 포함돼 있어요. 당신이 이길 수 없어요. 하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실이 중요해요. 명자는 교도소에서 협박 편지를 받습니다. 입 다물어라. 가족이 위험하다. 명자는 즉시 서연에게 연락합니다. 서연의 집 주변에 수상한 차량이 배회하기 시작합니다. 손주 유치원 앞에도 낯선 남자가 나타납니다. 지우는 경호원을 고용하고 서연은 경찰에 신고하지만 증거가 부족합니다. 공포가 일상이 됩니다. 태호는 재단 이사진을 하나씩 조사합니다. 그중 한 명, 박철민 전 대법관이 눈에 띕니다. 그는 30년 전 서연 사건 당시 검사였고 수사를 조기 종결시킨 인물입니다. 현재는 은퇴에 한적한 시골에서 살고 있습니다. 서연은 박철민을 찾아갑니다. 그는 노예한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젊은 시절의 실수지. 나도 먹고 살아야 했어. 그때는 그게 정의라고 믿었어. 서연은 분노합니다. 사람의 인생을 실수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박철민은 한숨을 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사과뿐이야. 하지만 알아도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은 사과조차 하지 않을 거야. 그들은 여전히 권력의 정점에 있거든. 서연은 묻습니다. 그들이 누구죠? 박철민은 고개를 젓습니다. 그건 말할 수 없어. 내 목숨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내 목숨이 위험해지니까. 이서준은 법적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변호사 동료들은 만류합니다. 이 사건은 승산이 없어. 상대가 누군지 알아? 재벌과 정치권 전체야. 하지만 이서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서연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정합니다.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기자회견 전날 밤 서연의 집에 괴한이 침입합니다. 아이를 노린 것입니다. 다행히 경호원이 막아냈지만 서연은 공포에 떨습니다. 지우는 서연에게 애원합니다.
제발 이제 그만해. 우리 아이가 위험해.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합니다. 그래서 더 해야 해요. 우리 아이가 이런 세상에서 살게 할 순 없어요. 기자회견 당일. 서연과 이서준 그리고 찾아낸 피해자 4명이 함께 섭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고 서연이 입을 엽니다. 우리는 30년 전 권력의 희생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전국에 생중계됩니다. SNS가 들끓습니다. 여론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역풍도 불어옵니다. 금수저들의 내부 싸움, 재벌 상속 전쟁 같은 프레임이 씌워집니다. 강서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엽니다. 제 아버지는 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과거의 일을 들춰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비열한 행위입니다. 여론이 분열됩니다. 서연을 지지하는 측과 강서희를 지지하는 측. 명자는 교도소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며 절망합니다. 내가 시작한 죄가 이렇게 커졌구나. 하지만 예상치 못한 지원군이 나타납니다. 프랑스에서 살던 피해자 최지우가 귀국한 것입니다. 그녀는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사랑받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평생 제 뿌리를 몰랐습니다. 그 공허함을 아십니까? 최지우의 증언은 감동적이었고 여론이 조금씩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피해자들의 연대가 힘을 얻습니다. 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론의 압력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강민석, 강서희, 그리고 재단 이사진에 대한 수사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합니다. 30년 전 기록은 대부분 소각됐고 생존 증인도 많지 않습니다. 검사는 서연에게 말합니다. 결정적 증거가 필요해요. 당시 사건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나 조작되지 않은 원본 기록. 태호는 마지막 희망을 찾습니다. 당시 공장 화재 현장을 담당했던 소방관 김영수. 그는 현재 70대로 은퇴해 지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서연은 김영수를 찾아갑니다. 그는 서연을 보자 한숨을 쉽니다. 그날 밤 평생 잊을 수 없어. 화재 진압 후 뒤편에서 흰색 세단을 봤지. 여자가 상자를 들고 있었어. 상자에서 울음소리가 났어. 하지만 다음날 그 기록은 모두 사라졌어. 누군가 압력을 넣은 거야. 김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개인적으로 찍어둔 거야. 증거로 남겨야 할 것 같았어. 사진 속에는 흰색 세단과 멀리서 상자를 든 여자의 뒷모습이 흐릿하게 찍혀 있습니다. 번호판 8888이 선명합니다. 서연은 감격합니다. 이거면 돼요. 이걸로 충분해요. 김영수는 증언대에 서기로 약속합니다. 명자는 교도소에서 자신도 증언하겠다고 나섭니다. 나도 피해자였지만 동시에 가해자였어. 모든 걸 법정에서 밝히겠어. 지훈 역시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남긴 모든 비밀 문서를 검찰에 제출합니다. 우리 가문의 죄를 끝내야 해. 증거가 쌓입니다. 재판이 시작됩니다. 법정에서 강민석은 휠체어에 앉아 있습니다. 검사가 묻습니다. 30년 전 선우재단을 통해 불법 입양을 알선했습니까? 강민석은 침묵합니다. 하지만 김영수의 증언, 명자의 증언, 지훈의 문서가 차례로 제출됩니다. 강서희는 변호인단을 동원해 반박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판사는 엄숙하게 말합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공판은 계속됩니다.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입니다. 재판은 6개월간 이어집니다. 언론은 매일 보도하고 전국이 주목합니다. 재단 이사진이 줄줄이 소환됩니다. 박철민 전 대법관도 증인석에 섭니다. 저는 압력을 받았습니다. 고 회장의 비서실에서 수사를 중단하라는 지시가 왔습니다. 그의 증언으로 조직적 은폐가 입증됩니다. 강민석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됩니다. 변호인단은 재판 연기를 요청하지만 판사는 기각합니다. 강민석은 마지막 진술에서 입을 엽니다. 나는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미안합니다. 그의 사과는 늦었지만 최소한의 양심이었습니다. 강서희는 끝까지 싸웁니다. 하지만 결정적 순간 재단의 숨겨진 회계 장부가 발견됩니다. 그녀도 재단 운영에 깊이 관여했다는 증거. 30년 전 일은 몰랐을지 몰라도 최근 10년간 재단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했습니다. 검사는 추가 기소합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법정에 모입니다. 서연, 이서준, 최지우, 박민석,
그리고 새로 찾아낸 3명. 총 7명의 피해자가 법정에 섰습니다. 나머지 4명은 끝내 찾지 못했지만 7명의 증언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우리는 물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판결일. 판사는 엄숙하게 선고합니다. 피고인 강민석 조직적 인신매매 및 증거인멸 혐의로 징역 10년. 피고인 강서희 범죄 은닉 및 부당 이득 취득 혐의로 징역 5년. 재단 이사진에게도 각각 형량이 선고됩니다. 법정이 술렁입니다. 서연은 눈물을 흘립니다. 이서준이 그녀의 손을 잡습니다. 해냈어요. 명자는 교도소에서 이 소식을 듣고 무릎을 꿇습니다. 이제야 진짜 속죄가 시작되는구나. 지우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사과합니다. 저희 가문이 저지른 죄 깊이 사죄드립니다. 모든 피해자분들께 보상하겠습니다. 회사는 피해자 보상 기금을 조성합니다. 1년 후 서연은 진실찾기재단을 설립합니다. 불법 입양, 출생 조작 피해자들을 돕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이서준은 재단의 법률 자문을 맡고 최지우는 해외 피해자 지원을 담당합니다. 박민서는 의료 지원을 제공합니다. 7명의 피해자는 이제 서로의 가족이 됐습니다. 명자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합니다. 서연은 교도소 앞에서 그녀를 기다립니다. 엄마. 명자는 눈물을 흘립니다. 두 사람은 포옹합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엄마도 재단에서 일하실 거죠? 명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어. 평생. 지훈과 서연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상담과 시간이 필요했지만 두 사람은 다시 가족이 됩니다. 손주는 건강하게 자랍니다. 어느 날 아이가 묻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왜 감옥에 갔다 왔어? 서연은 신중하게 답합니다. 할머니는 잘못을 했어. 하지만 그걸 인정하고 바로잡으려고 노력했어. 그게 중요한 거야. 강민석은 수감 중 사망합니다. 강서희는 봉역 중입니다. 재단은 해체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찾지 못한 4명의 피해자가 있습니다. 서연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찾을 거예요. 끝까지. 재단은 계속 그들을 찾습니다. 어느 날 재단으로 한 통의 전화가 옵니다. 저 혹시 30년 전 은혜보육원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저는 그곳 출신인데. 서연의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8번째 피해자. 전화기 너머로 떨리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제 이름은 한지민이에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서연은 미소 짓습니다. 물론이죠. 당신을 기다렸어요.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진실을 찾는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입니다. 엔딩 나레이션.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함께 나누면 치유가 됩니다. 우리는 계속 걸어갑니다. 느리지만 바르게. 과거의 죄를 씻어내며 미래를 향해 함께.